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초안지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편에서는 어디서 끝냈냐면 초나라의 왕, 초회왕은 항우에게 군사를 주며 망해가는 진나라의 수도인 관중으로 진격하게 하고, 또한 누구든지 제일 먼저 관중을 차지하면 관중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선포합니다. 항우는 당연히 자신이 관중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중 쪽으로 천천히 진격하죠. 그런데 초회왕 밑에서 장수로 있던 유방도 이 소식을 듣고 관중으로 군사를 이끌고 급히 출정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항우가 좀 지체되는 틈을 타서 항우보다 먼저 관중에 도착하게 되죠. 즉 유방이 관중에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 관중 왕이 될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항우는 매우 분노하죠. 유방 저놈이 나보다 먼저 관중으로 들어가서 내 관중왕을 뺏었다.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 유방놈에게로 진군하라. 그리고 그동안 모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유방이 있는 관중으로 진격하죠. 그런데 유방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유방은 항곡간을 단단히 막았으니 항우놈도 오지 못하겠지. 내가 관중왕이 되다니 이제 천하는 내 것이다. 여기서 함곡관은 관중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관문입니다. 관중으로 가려면 함곡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유방의 예상과는 달리 항우군은 함곡관을 가볍게 뚫어버리고 그 소식은 뒤늦게 유방에게 전해집니다. 유방님, 항우가 함곡관을 힘으로 뚫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함곡관이 뚫렸다고? 아니 그럼 항우가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냐? 그러자 유방의 책사 장량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항우가 쳐들어온다뇨? 장량아, 잘 들어봐. 내가 함곡관을 막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막혔으니까 항우가 당연히 그냥 돌아갈 줄 알았. 그 말을 듣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온화한 성격이었던 장량이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함곡관을 막으면 우리는 항우한테 선전포고를 한 셈인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난 진짜 항우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함곡관을 뚫고 우리한테 진격하고 있다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우리 이제 망했어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40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10만인데 게다가 적장은 항우고. 장량아, 넌 똑똑하잖아. 책사 아냐? 뭐 항우를 막을 전략 같은 거 없냐? 하지만 당시 최강이었던 장한마저 꺾은 항우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술이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한머리 한다고 자부하지만 항우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봤자 전술이 통하지 않는 자예요. 괜히 제후들이 앞다투어 항우 밑으로 기어들어가겠습니까? 며칠 만에 10만 명을 죽인 항우군입니다. 유방은 당시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던 항우를 열받게 한 것이었는데요. 만일 이때 항우가 유방을 정말로 쳤다면 항우의 그간 행적과 앞으로 벌어지는 팽성대전에서 같은 항우의 무력을 보았을 때 유방은 반드시 패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방을 구해주는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항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항백은 항우의 삼촌으로 항우의 진영에 있던 사람인데요. 항우가 유방 저놈의 군대를 모조리 박살내겠다 라고 하자 항백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대로라면 유방 편인 사람은 모조리 죽어버리겠는데? 그러면 장량공까지 죽는 거 아니야? 장량공은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항백은 유방의 책사 장량과 매우 돈독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항백이 살인을 저질러서 쫓기는 신세가 되자 장량은 항백을 숨겨주어서 살 수 있게 해준 바가 있었죠. 그래서 항백은 유방군이 다 몰살당하더라도 장량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은사님인 장량공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터인데, 하지만 나 항백 의의를 아는 협객으로서 반드시 장량공의 목숨만은 구해줄 것이야. 장량공을 찾아가자. 그리고 항백은 단신으로 말을 타고 유방의 진영으로 몰래 찾아가서 장량을 만나는데요. 아니, 항공, 오랜만이 왜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이셔? 장공, 소식은 들었을 것이오. 내 조카 항우가 유방에게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 말이오. 그래, 알고 있어. 유방공 덕분에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소이다. 내가 무슨 수로 항우를 상대하겠어? 그 걱정이들랑 마시오. 내가 항우가 유방을 칠 시간대를 알려줄 터이니 장공만 몸을 피하시오. 그러면 장공은 살 수 있을 것이오. 장량은 이 말에 놀랍니다. 그러나 장량은 이 제안을 거절하죠. 알려주신다는 그 마음은 고맙소. 허나 나는 이미 유방공을 따르기로 한 몸 어찌 저버릴 수야 있겠소. 설령 죽더라도 죽은을 보필하다 죽을 것이니 돌아가시오. 하지만 장공은 이전에 나를 죽음에서 구해준 바가 있지 않소. 이럴 때 내가 장공을 살리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은혜도 모르는 금수 같은 사람이 되어 제발 은혜를 갚게 해주시오. 안 돼요. 하지만 장공. 이렇게 둘은 계속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유방이 들어옵니다.
장량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당신은 항우의 삼촌인 항백 아니요? 맞소만, 당신이 패공 유방이요? 맞소, 내가 유방이요. 아이고, 항공, 잘 오셨소, 잘 오셨소. 내 안 그래도 오해 때문에 항우공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건만 정말 잘 찾아와 주셨소. 오해라니, 무슨 오해 말이여? 가뜩이나 당신이 관중에 먼저 들어오고 함곡관까지 틀어 막아서 항우 조카가 굉장히 노했소이다. 이제 당신 군대는 몰살을 면하지 못할 거요. 그런데 무슨 오해? 항백공, 바로 그것이 오해라는 거요. 우리는 함곡관을 항우공을 막기 위해 막은 것이 아니었소.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물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앞으로 하는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항백이 찾아온 이 우연한 순간에 머리를 굴렸는데요. 유방의 속마음은 항우의 삼촌이 항백이 찾아오다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내 반드시 이 항백놈을 구워 삶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항백은 돌아가서 항우한테 잘 말해줄 터이니 일단 항백을 잘 구슬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방은 항백에게 말합니다. 항백공, 그게 아니라 함곡관을 막은 것은 도적들을 막기 위해서였어. 요새 천하가 흉흉하니 도적들이 얼마나 많소. 그리고 관중에는 내가 우연히 먼저 들어왔을 뿐이고 이제 항우공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나를 치기 위해 진격하고 있다니 나 유방은 너무 억울하오. 그게 사실이요? 항조카는 유방공이 관중을 낼름 먹고 관중왕을 뺏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소만. 그러자 유방은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나는 사리사욕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초회왕이 한번 가보라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곳 관중까지 왔을 뿐이요. 관중 왕을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어. 이 마음을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니, 차라리 내가 항백공의 사돈이 되어주면 내 말을 믿겠어? 아예 이참에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내 마음을 보여주겠어. 그렇게 유방은 항백을 아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항백과 아예 사돈을 맺자고 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백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자, 우선 이쪽으로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이 짧은 한 번의 만남 동안 유방은 엄청난 친화력으로 항백과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술자리에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분위기를 주도하고 왠지 모르게 같이 있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유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을 구워 삶을 때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친근감 있고 착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게 끝나고 부하들 앞에 서기만 하면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항백은 유방과 사돈까지 맺고 유방의 매력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허허, 유방공, 이거 완전 인물이구만, 인물. 아니, 이제는 유사돈으로 불러야 하나? 하하, 잘 알겠소. 이런 귀인분이 관중 왕을 채갈 분이 아니신데 우리 항우 조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려. 내 조카에게 가서 제대로 잘 말씀드리리다. 아이고, 고맙소 사돈. 내 사돈처럼 호방한 인물은 난생 처음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렇게 유방에게 홀리듯 마음을 뺏긴 항백은 그 상태로 항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가서 말하죠. 항우야, 내가 잠깐 가서 유방 만나봤거든? 근데 엄청 좋은 사람이더라. 항곡관 막은 것도 항우 너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적들 막으려고 그랬던 거래. 너가 오해한 것 같다, 야. 그 말에 다혈질인 항우는 빠르게 분노했던 것만큼 빠르게 화가 누그러집니다. 아, 삼촌께서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삼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니 그러면 제가 오해하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항우의 책사 범증만은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는데요. 항백공, 그건 유방의 사탕 발림에 불과하오. 먼저 관중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 항우대 장군께 위험이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찌 그런 감언이설을 듣고 유방을 살려두시려고 그러는 거요. 유방은 고질병 같은 존재요. 지금 유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뒷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외다. 항대장군, 대장군께서는 이 늙은이의 말을 부디 들어주십시오. 이 기회에 유방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항우는 갈등합니다. 하지만 항우도 생각해보니 범증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증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 그러면 일단 유방 하나 죽이는 거야 일도 아니니 일단 유방을 만나봅시다. 내가 유방한테 홍문으로 오라고 서찰을 보내겠소이다. 그리고 항우는 유방에게 서찰을 보내죠. 서찰의 내용은 내일 홍문에서 연회를 베풀 테니 그곳에서 관중에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랬는데 유방이 오지 않는다면 유방은 꼼짝없이 항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항우는 자, 범증 이제 되었어? 이제 유방은 틀림없이 내일 홍문으로 올 터이니 그 뒤 연회를 베풀면서 적당히 기회를 보다가 죽이면 될 것이요. 알겠사옵니다. 그러면 유방을 죽일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연회를 베풀다가 제가 옥결을 들어 올리면 그것을 신호로 하여 군사들을 시켜 유방을 죽이시면 됩니다. 군사들은 대기시켜 두겠습니다.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알았어. 내 그리 하리다. 하지만 범증은 항우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유방을 죽일 다른 방법을 준비합니다. 유방을 이번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분명 항우 대장군은 유방이 가머니설이라도 하면 거기에 넘어가서 대사를 그르칠 수가 있어. 그렇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플랜 B도 준비해야 돼. 반드시 내일 유방놈을 죽인다. 한편 서찰을 받아본 유방은 항우가 내일 홍문에서 연회를 베풀 테니 나보고 오라네. 내일의 연회에 내 생사가 달려있구나. 가서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반드시 살아나야겠다. 네, 신도 최대한 손을 써보겠사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날 유방이 항우를 찾아옵니다. 유방은 오자마자 아이고 항공, 이게 얼마만이요? 초해왕 휘하에서 한솥밥을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 장안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소. 과연 항공이요. 하하,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다. 그러자 항우는 각설하고 유방공, 당신은 나보다 먼저 들어와 관중을 차지했소. 그것은 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나는 이해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여기로 온 이상 당신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다는 걸 아신다고 믿소이다. 그러니 유방공, 당신이 한 일을 아주 제대로 사과해야 할 거요. 일단 연회장으로 들어가시지요. 긴장한 것 같은데 좀 긴장부터 풀어봅시다. 한편 그걸 계속 보던 범증은 아니, 저런 말은 괜히 왜 하는 거야? 그건 완전 우리가 유방 죽일 거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잖아. 항대 장군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편 항우의 말을 들은 유방은 과연 여기서 나를 죽일 셈이구나. 하지만 항우 놈이 끝에 좀 변명의 여지를 준 걸 보면 아직 나랑의 옛 정이 남아있는 뜻이렸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항우의 옛 정을 건드려 봐야겠다. 유방은 저번 화에서 말씀드렸듯이 항량이 살아있을 때 항우와 함께 진나라군과 맞서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우로서의 정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유방은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과 같이 온 장량과 함께 홍문의 연회장으로 항우와 유방 일행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음악이 연주되면서 연회가 벌어집니다. 얼마 후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 취한다. 유방공,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리도 관중왕이 하고 싶었어? 이 항우가 관중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공도 잘 알텐데 어찌 관중을 먼저 낼름 그렇게 먹어버리고 함곡관까지 막았어? 얼른 사죄를 하시오. 뭐 사죄를 한다 해도 사실 내가 여기서 공에 목숨을 거두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오만. 하지만 유방은 여기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갑니다. 항우공, 사죄라고 하셨어? 허허, 참 섭섭하구려. 항우는 그 말에 약간 발끈하며 유방공, 지금 뭐라고 하셨어? 섭섭? 나는 당신이 관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듣고 오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어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항우가 이렇게 미끼를 물자 유방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항우공, 내가 왜 섭섭하냐? 바로 항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관중에 먼저 들어갔던 것인데 그걸 몰라주니 그렇소. 아니, 나를 생각했으면 관중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왜 먼저 관중에 들어왔다는 말이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항공, 나의 유방놈이 가진 게 뭐가 있어? 백이 있어, 항공처럼 뛰어난 용병술이 있어. 나도 내 분수를 아오.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항공께서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소. 그래서 항공께서 관중으로 편하게 입성하시도록 내가 길을 닦아 놓으려고 먼저 관중에 들어온 것이오. 항공께 방해될 만한 진나라 군사들도 다 치워놓고 진나라 황제도 미리 항복시켜둔 것이란 말이오. 그런데 이런 내 본심을 그리도 몰라주니 내 어찌 아니 섭섭할 수가 있겠어. 항우는 여기서 듣고 보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약간 유방에게 그럼 내가 진짜 오해한 건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우의 책사 범증은 항우가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자 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손수 나섭니다. 항대장군, 속지 마십시오. 저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걸 들은 항우는 유방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그래요, 유방공, 거짓말 마시오. 유방공은 함곡관을 군사를 시켜서 막았지 않소. 이것은 내 군대를 막고 당신이 관중에 눌러앉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오. 하지만 여기서 또 유방은 교묘한 거짓말로 빠져나갑니다. 항공, 맹세코 아니오. 요새 세상이 흉흉하잖소. 막 도적들이 들끓고 툭하면 사람 죽이고. 그래서 내가 또 항우공이 일일이 도적 같은 거 처리하기에는 귀찮을 것 같아서 함곡관에 도적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군사를 함곡관에 뒀던 것이지 항장군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 그리고 함곡관에서 항장군을 그리 문전박대한 놈이 누구요? 내 그놈을 아주 없애버리리다. 그놈 때문에 항장군과 나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겨버렸잖소. 그리고 항우는 이렇게 2차 작업까지 당하자 이제는 진짜로 자신이 오해했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허허, 유방공, 과연 항백삼촌의 말이 사실이었구려. 사실 나도 항백삼촌께서 유방공을 만났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삼촌께서 유방공을 만나보니 나에게 반역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소이다. 하하, 좋소. 내 오해를 한 것 같소. 이 말을 옆에서 듣던 범증은 속이 터집니다. 아니 당연히 관중에 들어왔으면 관중 왕을 하려고 온 것이 뻔한데 저런 가먼이설에 속아 넘어가다니. 하고 저 멍청한. 안되겠다. 더 넘어가기 전에 빨리 유방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범증은 마침내 유방을 죽이기로 한 신호로 옥결을 들어 올리죠. 그런데 범증은 속으로 응? 뭐야? 아니 항우 대장군 빨리 죽이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옥결을 몇 차례나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계속 그것을 못 본 척하죠. 범증은 속으로 엄청나게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우 미친, 결국 넘어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찌 이런 미련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겠다. 그리고 범증은 자신이 준비해두었던 계획을 마침내 실행합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면 범증은 연애 전날 항우의 친척인 항장을 불러서 항장아, 내가 신호를 주면 너가 들어가서 건물을 주겠다고 하고 칼춤 추다가 기회를 봐서 유방을 베어버려라. 알겠냐? 라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범증은 드디어 항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본 항장은 항우와 유방이 앉아있던 연회석 앞으로 나아가서 여기 어렵사리 모이신 귀인분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 옵니다. 저는 항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 건무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흥도 돋궈볼 겸 건무를 쳐보려고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자 항우는 오 좋다. 그래 항장, 자네가 한번 건무를 쳐보게나. 물론 항우는 항장이 건무를 추다가 유방을 죽일 것이란 건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항장은 건무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방은 이상하다. 저 건무 추는 놈이 왠지 나한테로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항장은 서서히 유방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유방의 추측은 맞았고 유방은 이제 눈치채게 되죠. 아, 이놈이 건물을 추다가 나를 죽일 작정이로구나. 어쩌지? 지금 벌떡 일어나면 항우가 분위기 깬다고 노할 텐데 일어날 수도 없고 큰일이다. 그리고 범증은 유방 이놈, 내 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항장아, 빨리 죽여버려라. 그리고 유방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범증이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유방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